허승규의 뉴스 농장. 아유,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이 반응이 어땠나요? 한동안 허승규의 뉴스 농장이 안 올라온다, 이런 댓글이 유튜브에도 보였거든요. 근데 그런 불만을 네. 올림픽 열풍이 잠재워준 것 같습니다. 다들 올림픽 보느라 뭐 허승규의 뉴스 농장은 별로 신경이 안 썼다. 네, 특히 막판에 우리 여자 배구 선수들이 또 선전을 해서 저희 팬들의 불만을 잠재워 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그 대선과 지방선거 분석 방송이 또 많은 반응을 보였고요. 우리 네. 김수민 시사비평가 덕분에 네. 조회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지난 일요일에 끝났는데요. 한국 양궁계의 쇼컷으로 도쿄올림픽 3관왕을 했던 안산 선수가 있다면 경상북도 정치계에는 쇼컷의 삼선시원 이분이 있습니다. 경북의 모범 정치인, 그런데 아는 사람만 아는 정치인 엄정혜 경산시원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경산시 의원 엄정혜입니다. 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경산, 안산이 있다면 경산에는 네, 경산에 엄정혜 의원님이 있다. 근데 아는 사람만 안다. 이거 너무 엄정혜 의원님을 비하하는 발언 아닙니까? 아니, 엄정혜 의원님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제가 존경하는 부분에 비춰봤을 때 전 국민이 주목해야 될 정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산에는 아는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경산 주민이라면 다들 알고 있거든요. 우리 승규 씨가 아무래도 안동에 살다 보니까 안동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네, 저희 방송이 좀 안동 중심 경북구 편파 방송이어서 엄정혜 의원님 모시고 우리 북부권 시민들에게도 엄정혜 의원님을 소개하는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엄정혜 의원님이 누군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엄정혜 의원님의 살아온 삶을 보면서 정치인 엄정혜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정혜 의원님 경북 경산이 지역구인데 이 안동을 포함한 북부권하고도 인연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는 문경에서 자랐고 고향은 예천이고 또 시댁은 영양, 동생은 또 안동에서 학교 생활을 해서 북부권하고 굉장히 인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고향은 문경시인데 그전에 점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점촌에서 초중 고등학교를 이제 다녔고, 저희 아버지 고향이 예천군 유천면이고, 안동이 우리 아버지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거기서 또 사업을 한 적이 있고, 동생이 또 안동대학교를 나왔고, 또 시댁은 영양군 지경리 석보면이라서 일단 북부권이 진정과 가까운 분들도 있고 시댁과 가까운 분들이 많이 사십니다. 네, 경북 북부 지역이 배출한 엄정혜 정치인을 모시고 이렇게 방송을 또 했습니다. 엮어가는군요. 이 하경, 지연 이런 걸 좋아하는 이 구시대적 정치 문화를 타파해야 될 허승규 대표가 요즘 보면 지연, 혈연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북부권의 건강한 우리 개혁 세력들의 발전을 위해서 건강하게 저희 연고주의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혜 의원님 학생 시절 얘기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 지금 의정활동 하시듯이 성실한 학생이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예. 어렸을 때 점촌이라는 곳이 약간 도시이면서도 또 농촌이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시절에 이제 누구나 다 정서가 있는데 친구들이랑 왜 뭐 위약 고잉 배어헌 이런 거 하는 것은 곰잡으로 막 가는 그런 이제 동화책처럼 친구들하고 같이 짝대기 하나 들고 동굴을 이제 막 혹시 저 동굴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동굴도 막 들어가고, 그리고 학교 다녔을 때 이제 친구들하고 잘 놀았어요. 그리고 이제 설이 이렇게 설이. 딸기설이 이렇게 하러 갔다가 들켜가지고 막 도망가기도 하고 자유분방하게 이제 좀 살았죠. 그래도 되게 좀 그래도 애살은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지면은 되게 막 또 속상해하죠. 네, 성실하면서도 그때부터 정치인의 근성, 지면 안 된다는 또 근성도 있으셨고요. 설이가 다른 말로 하면 절도. 네. 좋게 말하면은 공유물 운동, 생태적이고 공유적인 감수성을 키우면서 반자본주의 운동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아마 그런 꿈을 키워오신 것 같고요. 이 대학을 부산으로 가셨어요. 89학번. 동아대 고고미술학과에 입학해서 졸업을 하셨는데 미술 말고 다른 일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되게 그림을 좋아해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이제 미술 활동을 했었고, 근데 이제 부모님이 미대는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부산에 이제 친척들이 많아서 또 그때는 촌이니까 어쨌든 제 인생의 전환기였는 것 같아요. 평범하게 그냥 학교 다니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부산에 있는 대학교를 가보니까 그때 이제 한창 학생 운동을 하고 있었고, 그때 막 시위대는 또 이렇게 이제 시위를 하고 또 경찰이 학내에 또 들어오고 막 이런 상황이 계속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건 뭐지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희는 학생 운동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좀 야학 운동을 했었어요. 야학 활동. 예. 야학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전혀 다른 삶을 봤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좀 노동야학이라는 지는 않았고 그냥 생활야학이었는데, 그러니까 야학이라는 것도 또 처음 봤고, 사람들이 낮에 직장 다니고 그냥 학교를 다니든지 이래야지 또 밤에 이렇게 와서 공부를 한다는 거를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삶을 보니까 참 이렇게 사는 분들도 계시구나.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한 아이가 이제 친구들이었어요. 이제 초등학교 마치 중학교 1학년 정도 된 아이들인데, 그때 이제 생활 파티를 한다고 해서 뭐를 갖고 싶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책가방을 갖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정말 엄청 또 충격이었거든요. 책가방이 없었네요. 예.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갖고 싶은 게 뭐 케이크도 아니고 그냥 갖고 싶은 게 어떻게 그 책가방일까. 어떤 아이들은 가지고 다녀도 뭐 책가방도 던져놓고 막 그냥 그렇게 사는데,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삶이 있구나 해서 되게 목이 메였어요. 야학 활동을 하면서 이제 고기 같은 거 잘 안 먹었어요. 나의 생활을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런 게 되게 사치스럽다는 생각도 들었고 누구에게나 있는 삶이 아니구나 생각도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눈을 뜬 거죠. 예. 그러니까 89학번 아티스트를 꿈꿨던 엄정희 대학생이 야학 활동을 하면서 노동자들의 삶이라든가 그런 사회 활동에 입문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부산 영도 김무성 의원의 지역구였던 영도에서 야학 활동을 시작을 하셨고요. 또 이때 과학생회장을 하면서 또 교내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진보정당 활동도 이때부터 인연을 맺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야학 활동이 돼서 그 민중당 청년학생위원회 활동을 하셨죠, 함께.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디서 이렇게 리더를 한 적은 그 전까지는 없었거든요. 학교에서 이제 3학년이 되니까 학생회장 선거가 있었고, 그때 같이 했던 친구들이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당선이 되었었죠. 그때 경선이었습니까? 혼자 나오셨습니까? 경선이었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것도 참 인생의 벽을 느꼈어요. 학교에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까내서 이제 있었고, 그런 얘기를 이제 전달을 하면은, 예를 들면 교수님이 그렇나 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해서 확인을 해보고 서로 소통하고 이런 게 보통 상식이었는데, 학생회에서 이제 제기했던 거에 대해서 별 차단되는 느낌? 정말 그때도 제가 뭐 어려서 그렇지만 이 세상에 이렇게 큰 벽이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좀 속상해했었죠. 예. 네, 그렇게 20대 초반 미술보다는 야학과 또 학생회 활동으로 20대 초반에 뜨거운 청춘을 보내셨고요. 문경에서 태어나서 부산 끝까지 또 경상도 제일 끄트머리에서 20대 생활을 보내셨는데요. 그리고 졸업하고는 또 대구에서 취업을 하시다가 남편을 만나고 경산 지역으로 또 오게 되셨습니다. 네. 그때는 졸업하고 바로 또 사회활동 한다기보다는 평범한 직장생활과 결혼생활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저녁 시간에는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저녁에 뭐 노동자 문화센터 에서 발행하는 신문, 책자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도 같이 자원봉사 활동을 했었고, 경상 같은 경우는 뭐 큰 연고가 있었다기보다 이제 동생이 있어서 이렇게 육아를 하면서 혼자 하니까 와, 이게 진짜 2명을 키운다는 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 있는데 같이 가서 좀 같이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경산에 갔어요. 네, 문경, 부산, 경산까지 네, 거의 뭐 경상도 전역 지역을 돌다가 이제 오셨는데요. 그럼 평범한 직장인 또는 육아하는 여성으로 살다가 갑자기 정치를 결심하게 되셨는데 왜 정치를 결심하셨습니까? 결혼이 되게 이제 한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이제 그전에는 뭐 여성으로서 내가 차별받았다 생각은 이제 별로 못 했었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니까 뭐 우리 시부모님들 참 좋으신 분이고, 뭐 남편도
참 그때까지는 참 좋은 사람이었고 예, 그러니까 시부모님들하고 이제 시댁 식구하고 이제 제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를 딱 했는데 식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막 설거지거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나는 그때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가 일어나야 될까 말까를. 근데 다른 사람들은 첫부터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왜 일어나야지라고 하는 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안 일어나면은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또 일어났어요. 일어나갖고 설거지를 딱 하는데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댁 식구들은 4명이고 나는 혼자인데 먹은 사람들도 더 많은데 내가 왜 일어나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들더라고 그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내가 한 번을 하면은 다른 사람이 이제 한 번은 해야지 왜 내가 다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내가 동의되지 않는 일을 내가 하니까 되게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네 보고 일어나서 설거지를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나는 내가 왜 미안해야 될까 생각을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이제 그때 발견한 책이 새 여성학 강의였어요. 새 여성학 강의. 예,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 이래서 내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온 세상이 이제 여성의 눈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막 그 은행에 갔는데 은행 앞에는 전부 여성이에요. 그리고 비정규직인 분들이 하고 수납원들은 있고 여성이고 수납원들. 관리직은 뒤에 보니까 남성들이고요. 관리직인 거예요. 그러면은 또 짜증 나가면서 또 이렇게 그렇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정치를 택했다, 네. 택해야겠다라고 네. 했는데 그때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선택한 정당이 어디였습니까? 그때 이제 민주노동당에 그냥 당원이기는 했었는 것 같아요. 그 전부터요? 예. 당원 정도죠. 활동은 거의 이제 유가 때 못했는 것 같고 제가 아는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아는 정당이 한나라당도 아니고 새정치국민회도 아니고 민주노동당.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성 문제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이 풀어날 공간으로 뭐 여성단체도 있고 다른 어떤 길도 있었을 건데 그런 젊은 시절부터의 정당 활동 경험이 배경이 되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당 정치를 통해서 여성 정치를 풀어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좀 인상 깊습니다. 2006년 만 37세인가요? 그때 경산시의원을 처음 출마를 하셨는데요. 출마하기 직전에 2004년경부터 민주노동당 경산시 지역위원회 사무차장 일을 시작하셨더라고요. 학교 도서 도우미 활동도 하고 학교 운영위원회 활동 등 지역사회 활동이랑 그런 정당의 사무처 활동들 병행하면서 정치 이력을 쌓아가고 있었고요. 자연스럽게 2006년에 경산시의원 출마는 정해진 수순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남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시의원 나가보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의 출마 제안. 예. 그리고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후보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하면 좋겠다 얘기를 해서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어차피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뭐 뒤에서 말만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출마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 그러면 하지 뭐 이렇게 됐죠. 네, 그러면 엄정희 의원님이 첫 출마했던 그 선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 경산시의회 선거고요.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가 새로 생긴 첫 선거입니다. 출마했던 선거구는 경산시의회 나선거구, 경산시 중방동, 서부 1동, 서부 2동이 포함된 3인 선거구였고요. 무려 8명의 후보가 나왔네요. 지역 패권 정당이 한나라당, 지금 국민의힘이죠. 여기서 3명 싹쓸이 하겠다는 거고, 당시 집권 여당인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에서 1명, 그리고 민주노동당 엄정의 무소속 3명, 총 8명이 경쟁을 하는 구도셨네요. 8명 중에 3등 안에 들어야 당선되는 선거구였습니다. 민주노동당으로 경상북도 경산에서 시의원 출마한다는 거 그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선거운동 하면서 참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런 에피소드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뭐 그때 다 남자들이잖아요. 출마자가 다 남자들이고 여자가 나왔네. 근데 젊은 여자가 나왔네. 이제 근데 당도 이상한 당이네.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리고 제가 뭐 살고 있는 지역도 원래 이제 오래 살고 외지인, 있는 타지 출신이죠. 예, 타지 출신이고 뭐 그런
분위기였죠. 근데 이제 뭐 저는 또 하면 좀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한 시의원. 그래서 이제 산으로도 가고 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주민들 중에서 아는 분이 없으니까 산으로도 가고 가게 상가 가고 상가를 7번 정도 순회하셨다고. 예예예. 그러니까 네. 이제 한 막 5번부터는 오지 마라. 싫어하다고 그만 오지 와라. 말라고 이제 이제 그만 알겠다. 좀 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가니까. 또 그때 이제 뭐 당원분들 있으니까 이제 당원분들하고 이제 전화하고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좀 이렇게 선거를 치른 것 같아요. 하여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예. 선본에서 사무실에 들어오지 마라. 예. 그 시간에 나가 선거운동하라. 굉장히 빡세게 시켰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쉴 데도 없었어요. 예. 쉬지 않고 선거운동 하셨고 공원의 할머니들하고 선거운동 할 때도 예. 많은 감동을 받으셨다고 진짜 들었습니다. 첫 선거니까 그러니까 뭐 악수를 하게 되잖아요. 악수를 하게 되면 특히 이제 할머니들 이제 손을 딱 잡으면 그 지남이 이렇게 뭐 주름이 잡히고 그리고 인생에 고생이 묻어난 그런 얼굴과 보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뭐 동질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를 보는 것 같고 또 어쩌면은 나를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여성의 삶에 대한 애정이 되게 있었어요. 이 선거가 사실 2006년에 민주노동당으로 선거를 치른 거는 지금 정의당으로 선거 치르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훨씬 더 이렇게 당원도 자원이 많았고. 많았으니까. 네, 당원도 네. 많았고 그리고 이 당시 상황으로 보면 2004년에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는 승리하지만 이 정권 중반부로 가면서 여기에 실망한 사람들이 오히려 민주노동당을 대안으로 생각하기도 했었고 지금은 지난번 3선을 하실 때 보면 민주당 후보가 굉장히 많은 표를 가져갔지만 2006년에는 오히려 열린우리당 후보보다 더 주목받지 않았을까. 네, 그렇죠. 그때 특히 공약이 무상교육, 무상급식, 도서관 설립 같은 공약을 내걸어서 또 기성정치와 굉장히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셔서 많이 주목을 받았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굉장히 기세가 좋았다는 예, 그렇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 이때 그 유명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그 테러 사건 이후에 막판에 좀 지지율이 빠졌다고. 예, 그때 이제 예, 확 예. 빠지더라고요. 예. 우리가 이제 뭐 조직이 있는 게 아니니까 바람 따라 이제 완전히 확 빠지더라고. 네, 이렇게 고군분투한 첫 선거 만 30대에 처음 데뷔하셨는데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 2등, 3등 다 한나라당. 역시 한나라당입니다. 싹쓸이를 하는데요. 4등이 열린우리당이 아니라 민주노동당 엄정의 10.46%, 4등입니다. 5등 열린우리당 후보를 100표 가까이 제끼고 4등을 하셨어요. 열린우리당 후보가 9.9%, 선거 비용을 절반을 보전 못 받았네요. 이 두 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얻으면서 4위. 이 젖잘싸라고 하죠. 낙선했지만 잘했다. 아주 가능성을 보여준 선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끝나고 그 반응이 어떠셨나요? 뭐 막 다른 한나당 후보들은 막 웃으면서 인사하고 다니는 거 우리는 그냥 좀 서운한 느낌으로 사무실 정리할 때 그때 야 우리도 한번 저렇게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같이 했던 사람들하고 정말 이겨서 같이 술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날은 올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때는 생각 못 했는데 그냥 대의로 나가서 하자 이렇게 했는데 막상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그런 섭섭함이 남았고 전화가 많이 왔어요. 주민들한테. 와서 뭐 우리 동네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뭐 한번 알아봐 줄 수 없냐. 그다음에 이렇게 내 주위에 이제 부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좀 알아주라.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예상도 못했는데 주민들이 막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민원을 이제 저한테. 당선된 줄 알고? 아니면 아니요. 떨어진 줄 알지만. 떨어지지 알면서도 민원을 주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그 선거에 예. 출마했었던 엄정혜 예. 의원. 당시에는 의원이 아니었지만 민주노동당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좀 예. 신뢰감이었던 거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되게 당황스러웠죠. 나는 그냥 떨어지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 주민들이 계속 전화 오고 민원 넣고 이러니까 그냥 이제 또 집에 가보고 또 얘기도 하고
저는 여전히 우리 그 파산 문제, 이런 부채 문제는 한 개인은 삶과 죽음의 문제와도 가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이 그렇게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파산 상담하고 부채 상담을 했었어요. 오전에는 이렇게 아르바이트하고 오후에는 이렇게 정치 활동하고. 아, 그러니까 네. 낙선했지만 정치인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각인이 되었고 네. 낙선 이후에 그 2010년에 재도전하기 전까지 여러 활동들을 하셨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시민들의 금융채무 상담 활동하고 파산 상담하는 활동들을 그 이어서 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성당과도 인연을 맺어서 네. 종교인으로 이때 거듭나셨어요. 그렇죠. 네. 이제 2006년도에 이제 그 지구의 날 행사를 했었거든요. 정영규 신부님이. 그래서 되게 생소한 이제 행사였고, 그러면서 이런 행사도 있구나라고 생각했고, 또 선거운동 기간에 이제 남자분들이 할아버지 막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성모 마리아 상 앞에서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또 충격적이었거든요. 아니 저런 분들이 여자 앞에서 저렇게 고개를 숙일까. 친구가 또 그래 성당에 한번 가보면 어떻겠나라고 했고, 그때 이제 정은규 신부님이 계셨고, 그래서 그때 이제 성당을 다니게 되었는데, 방론을 할 때 거의 생태 교육을 했었어요. 그리고 대안교육, 생태, 이주민들, 그다음에 지역사회 무료급식, 진짜 쉬지 않고 일을 했었거든요. 유기농, 그다음에 이제 무농약, 뭐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생산지 방문, 뭐 이런 활동을 끊임없이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게 삶이 행복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생태 영성 강의를 계속 듣고 그에 맞춰서 활동을 하고 하니까 이런 게 좀 평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정치가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역사회에서도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역시 정치적 감각이 있으셨네요. 네. 이 한번 선거를 낙선해 보니까 이 종교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깨달으시고, 저거 보니까 이 60대 70대 남자 노인분들이 저렇게 인사를 할 정도면, 고개를 숙일 정도면, 야, 이거는 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내가 가져올 수 있겠다. 이 직감적으로 아신 거죠. 역시 타고난 정치 감각이 네. 발현된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그 엄정혜 의원님께 좋은 기회 주신 우리 정홍규 신부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요. 그리고 2010년 선거 직전에 엄정혜 의원의 히트 활동이 있습니다. 2009년부터 경산시 친환경 우상급식 조례운동을 시작했는데요. 2010년 1월까지 무려 8,000명 정도 서명을 받으셨어요. 예. 서명운동의 달인이라고 지역에 소문이 났던데, 이게 또 선거에 동력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이게 이제 주민 발의 조례 개정 운동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되게 식자재에 대한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이제 친환경 급식을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제공하자라는 게 좀 취지였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친환경 이제 식재료를 이용하자, 이제 이런 거요. 이런 운동이었는데, 이제 좀 되게 의미 깊었던 거는 이제 보통 지역 시민사회단체, 그 다음에 이제 성당, 그 다음에 이제 노동에 있는 현장, 이제 이런 부분을 다 같이 했어요. 그래갖고 성당에 있는 일반 봉사자분들이 이제 급식 설명할 때 곳곳에서 날짜를 배치가 되면은 그날 다 나가셔가지고 이제 서명을 받고, 이제 우리는 또 노동 현장이 있잖아요. 뭐 그때 우리 동금속에 가서 점심 시간에 갔을 때 또 이제 서명을 받고, 그래서 이게 주민 발의 요건에 맞춰진 거죠. 결국은.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으면, 이제 주민 발의는 이제 이름, 주민번호, 주소 이게 다 일치된 것만 이제 유효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읍면동마다 다 하니까 우리 경산시 행정이 진짜 이렇게 막 너무 뒤집어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생고생한다. 이거 다 확인해야 되니까. 확인해야 되니까 읍면동에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행정을 움직인 거죠. 네, 원내에서 경산시를 흔들면서 의정 활동에 진입할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0년이 되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 엄정혜 의원의 재도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선거구가 바뀌었어요. 경산시의회 가선거구인데요. 3인 선거구에서 2인 선거구로 줄었습니다.
대다수 진보정당 후보들은 2인 선거구를 출마하진 않거든요. 당선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거구가 바뀌었고 그 당선 가능 인원이 줄었는데 혹시 그때 심정은 어떠셨나요? 그래 뭐 저는 이제 운동으로서 이게 정치 운동으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3인 선거구냐 2인 선거구냐 이런 거를 별로 따지진 않았거든요. 나에겐 중요하지 않다. 선거구 예.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난 제도를 하겠다. 그냥 이제 네. 일단은 내가 사는 게 서부일동이니까 네. 뭐 서부일동하고 중망동하고 엮였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5파전입니다. 한나라당이 2병 이번에도 싹쓸이를 하겠다. 그리고 진보신당 엄정해 민주노동당에서 중간에 분당 사태 겪고 당명이 지금 바뀌었고요. 그리고 무소속 2명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엄정해 의원이 내걸었던 주요 슬로건 남성이 아닌 여성 정치인, 돈 많은 후보가 아닌 평범한 시민 후보, 한나라당이 아닌 진보신당 후보, 이렇게 좀 기성 정치인과 또 차이점을 많이 부각을 시켰고요. 특히 책 읽는 경산이라는 어떤 정책이 학부모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또 기존의 아래로부터 활동, 급식 조례 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져서 정말 이번에는 좀 되겠다 이런 선거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0년도는 이제 선거 운동을 물론 이제 성당에서 제가 이제 노인대학에 봉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서 어르신 분들도 많이 이제 알게는 되었죠. 뭐 그게 또 큰 힘은 되었다고는 이제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그 세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한나라당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성이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기에 악조건을 다 갖춘 거죠. 그리고 지역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렇게 나와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러면은 무엇을 할래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의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행정을 움직였고, 그리고 경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저도 그때가 이제 학부모였으니까 아이들에게 책 읽는 경산을 만들어야 되겠다. 유일하게 이제 책이라는 것이 다른 세계를 만들 수가 있고 가난한 아이도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똑똑한 시민들이 많아야 그 시에 행정도 똑똑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이 똑똑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이 똑똑해져야 되고,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정치인들이 똑똑한 시민들을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더 똑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 읽는 경산을 한 거죠. 네. 2부에 나오겠지만 엄정해 의원 하면은 도서관이거든요. 네. 도서관 하면 엄정해 하면 네. 도서관인데 네. 엄정해 의원의 브랜딩이 이때부터 시작된다. 네, 그 2부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선거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1등 한나라당 후보, 2등 엄정해 진보신당 4,078표 23.81%로 당선됩니다. 3등을 126표 아슬아슬하게 제치고 당선되었고요. 경산시 의회 최초 야당 시의원이고 2인 선거구에서 드물게 당선된 진보정당 의원입니다. 네, 아주 뭐 지금 전국에 계신 이 시청자분들이 지금 박수치고 난리 났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 엄정해 의원님이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이 의원님이 선택한 이 슬로건이라든가 이게 당시 경산이 위치한 환경과 좀 잘 맞아 떨어진 것 같거든요. 이곳이 안동이었으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경산 같은 경우에는 이 타지에서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이 속칭 음면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뭐 출신을 따지지 않는 경산이나 구미 같은 지역은 그런 공단을 중심으로 형성된, 그리고 새로운 주거지가 형성되면서 이 경산을 찾아온 어머 의원님과 거의 비슷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자녀를 키우고 있을 때 책이라고 하는 매개. 네. 그러니까 경산이 교육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대학만 있다 뿐이지 정작 이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부분은 상당히 좀 열악해 있었거든요. 이게 막 이 피부와 정치적 감각으로 좀 체득한 이 능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네, 타고난 정치인의
정치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보고요. 안동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이 방송 보신 우리 안동 시청자분들도 함께 만들어줘야 또 네. 우리 청 기자님의 진단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 한번 그렇죠. 뭐 증명해야 될 것 안동이 같습니다. 뭐 불가능하다는 건 네. 아니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경산의 분위기야 그냥 차이가 좀 있다. 네. 예. 아마 어미연님도 안동에 가시면 어디서 왔노 물으면 저 경산에서 왔습니다. 그 말고 어디 엄씨냐고. 네, 뭐 그런 거 얘기했겠죠. 네, 아마 그렇게 묻지 않았을까. 네, 집성촌 얘기하시고 네. 좀 더 전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2010년도에 제가 연고가 없으니까 네. 예, 그 전화보고 노부 책을 보서 엄씨를 이렇게 찾아봤어요. 우리 지역구에. 네. 네. 진짜 5명, 6명. 엄씨 숫자가 적어서 네. 여튼 2010년은 참 의미가 깊은 해입니다. 우리 광주 문산초 3학년 안산 학생이 남학생들만 있는 양궁부에 찾아가서 여성 또 양궁부 하게 해달라고 찾아갔던 그 해였는데요. 11년이 흘러서 한 분은 경북 유일의 삼선 진보정당 시원이 되었고요. 한 분은 올림픽 상관왕이 되었습니다. 2010년 엄정혜 의원의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하면서 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엄정혜 경산시의원을 안동에 모셨습니다. 2021년 안동시민 예산학교 예결산을 알면 행정이 보인다 강연이 8월 18일 수요일 저녁 7시 안동구 기차역 공간인 모디 684 대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강연에 참가하실 분들은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정혜 의원을 만나고 싶은 경북 안동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